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 채널 건강정보백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식품, 바로 달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걀은 예로부터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달걀이 단순히 영양이 좋은 식품을 넘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달걀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심코 달걀과 함께 드시는 음식이나 조리 방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달걀의 놀라운 건강 효능부터 시작해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지, 반대로 어떤 음식과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리해야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지까지 달걀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만 챙기는 것보다 가족,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더욱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먼저 달걀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가져다 주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달걀 하나에는 정말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심장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이 약해지고 혈관도 좁아지기 쉽죠. 그런데 달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장협회나 메이오 클리닉 같은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도 오메가3가 심장병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입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뇌 기능을 개선하고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꾸준히 드시면 정말 좋겠죠? 다음으로는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기억력 저하와 치매인데요. 달걀이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요. 달걀에는 비타민 B12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B12는 우리 신경계 건강과 기억력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만약 이 성분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신경계에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B12를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바로 콜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은 뇌 기능 향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달걀을 비롯해서 소간, 닭가슴살, 두부, 브로콜리 같은 콜린이 풍부한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걱정되시죠? 달걀 노른자에는 이런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시력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이런 항산화제들이 시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 나이가 들어서도 맑고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육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체력도 떨어지기 쉬운데요.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질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고단백 식단이 노인분들의 근육량과 기능 유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확인했답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암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에는 셀레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셀레늄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이나 클리블랜드 클리닉 같은 유명한 연구기관에서도
셀레늄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는 달걀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걀의 놀라운 효능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달걀이 완벽한 식품은 아니에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거든요. 달걀에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해요. 그래서 달걀만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채소나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고 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달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2개 정도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다만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찰떡궁합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조합을 알고 계시면 같은 달걀을 먹어도 훨씬 더 큰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브로콜리를 추천드려요. 브로콜리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고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이런 조합이 건강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했어요. 브로콜리 달걀 볶음이나 브로콜리가 들어간 달걀찜을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네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서 달걀과 함께 조리하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죠. 해조류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미역국에 달걀을 풀어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조합이겠네요. 미역 달걀국을 끓이실 때는 미역을 먼저 충분히 우려낸 다음에 달걀물을 천천히 돌려가면서 넣어주시면 더욱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케일이에요.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케일과 달걀의 조합은 특히 치매 예방에 아주 좋아요. 케일의 비타민 K와 달걀의 콜린이 함께 작용해서 뇌세포 손상을 막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케일은 생으로 먹으면 쓴맛이 강하니까 살짝 데쳐서 달걀과 함께 볶아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네 번째로는 아몬드를 추천해 드려요. 아몬드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이 달걀의 단백질과 함께 작용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이런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답니다. 아몬드를 곱게 갈아서 달걀 요리에 넣어주시거나 간식으로 삶은 달걀과 아몬드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버섯이에요.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항암 효과를 높여준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이런 조합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어요. 버섯볶음에 달걀을 넣어서 드시거나 버섯 달걀찜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겠네요.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 다양한 버섯을 달걀과 함께 요리하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져요. 여섯 번째로는 호두를 추천드려요. 호두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어요.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달걀의 단백질과 상호작용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낮추고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를 잘게 다져서 달걀찜이나 달걀말이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삶은 달걀과 호두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일곱 번째는 양배추예요. 체중 관리나 소화 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위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를 살짝 볶아서 달걀과 함께 드시거나 양배추를 채 썰어서 달걀말이에 넣어 드시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져요. 여덟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달걀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져서 빈혈 예방에 특히 좋아요. 또한 시금치의 엽산과 달걀의 비타민 B12가 함께 작용해서 신경계 건강과 혈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달걀볶음이나 시금치가 들어간 달걀찜을 만들어 드시면 영양도 좋고 색깔도 예쁘게 나와요. 아홉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달걀과 함께 섭취되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과 심장 건강에 특히 좋은 성분이에요. 토마토 달걀볶음이나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열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달걀의 지방과 함께 섭취되면 비타민 O로 전환되는 과정이 더욱 활발해져요. 이는 눈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을 잘게 다져서 달걀찜이나 달걀볶음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합은 피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날생선과의 조합은 피하셔야 해요. 날달걀과 날생선을 함께 드시면 살모넬라균이나 기타 세균에 의한 식중독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날콩이에요. 날콩에는 아비딘 억제제가 들어있어서 달걀의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콩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달걀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나 홍차 같은 차류예요.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달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달걀을 드신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차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네 번째는 우유예요. 일부 분들은 달걀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이에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달걀을 드신 후에는 감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달걀을 어떻게 조리해야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하면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반숙 달걀이에요. 노른자는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흰자는 완전히 익혀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세균은 제거할 수 있어요. 끓는 물에 6-7분 정도 삶으시면 완벽한 반숙 달걀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달걀찜이에요. 증기로 조리하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적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돼요. 물을 10일 비율로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란이에요.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칼로리도 낮고 건강해요. 식초를 조금 넣은 끓는 물에 달걀을 조심스럽게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스크램블 에그예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만드시면 크리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때 너무 센 불을 사용하지 마시고 기름보다는 버터를 조금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달걀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특히 프라이팬에서 강한 불로 오래 볶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조리하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 등 해로운 성분이 생성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시고 사용하실 때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오일을 선택하세요. 날달걀은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고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달걀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시는 것이 온도 변화가 적어서 좋아요. 원래 포장지에 그대로 보관하시고 뾰족한 쪽을 아래로 두고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신선한 달걀을 고르시려면 껍질을 살펴보세요. 표면이 거칠고 윤기가 나지 않는 것이 신선한 달걀이에요. 너무 매끄럽고 반짝이는 달걀은 오래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에 넣어서 가라앉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선한 달걀은 물에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위로 뜨거나 세워집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 1-2개 정도의 달걀을 드시는 것이 적당해요. 다만 다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1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달걀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요리들. 1. 미역 달걀국. 미역을 충분히 우린 국물에 달걀을 풀어넣은 영양 만점 국이에요. 미역의 요오드와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서 갑상선 건강에도 좋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역을 물에 불려서 적당히 썰어 준비하세요. 멸치 육수나 다시마 육수를 끓여주세요. 미역을 넣고 5분 정도 끓인 후 달걀을 풀어서 넣어주세요. 간은 소금으로 살짝만 해주시면 됩니다. 2. 브로콜리 달걀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 요리예요. 브로콜리를 작은 송이로 나누어 살짝 데쳐주세요. 달걀 3개에 물을 11 비율로 넣고 잘 풀어주세요.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쪄주세요. 부드럽고 영양 만점 달걀찜이 완성됩니다. 3. 시금치 달걀볶음.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와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서 적당히 썰어주세요. 달걀을 풀어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주세요. 시금치를 살짝 볶은 후 스크램블 에그를 넣어 함께 볶아주세요.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넣으시면 더욱 고소해요. 4. 버섯 달걀전. 면역력 강화에 좋은 버섯과 달걀로 만든 고단백전이에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적당히 썰어주세요. 달걀 2개에 부침가루 2큰술, 물 약간을 넣고 반죽해주세요. 버섯을 반죽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한 국자씩 떠서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달걀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1-2개의 달걀은 전혀 문제없이 드실 수 있어요. 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더 영양가 있다. 달걀 껍질의 색깔은 달걀 품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영양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갈색 달걀이든 흰색 달걀이든 영양 성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가격 차이도 생산 비용의 차이일 뿐이에요. 달걀 노른자는 건강에 나쁘다.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노른자에는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등 뇌 건강과 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면 오히려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게 됩니다.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들만 달걀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유지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이 더 필요해집니다. 어르신들이야말로 달걀 같은 완전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해요. 최근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23%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예요. 중국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9년간 진행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달걀을 1개씩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11%, 뇌졸중 위험이 26%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의 도쿄 대학교 연구팀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달걀을 포함한 고단백 식단이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걀을 활용한 건강한 식단을 제안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 브로콜리 달걀찜 1인분. 현미밥 반 공기. 미역국 한 그릇. 김치 약간. 이 조합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제공해주고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까지 더해져서 정말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될 거예요. 점심 식사. 시금치 달걀볶음. 찹국밥 한 공기. 된장국. 나물 반찬 2-3가지. 점심에는 시금치의 철분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서 오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줄 거예요. 간식 삶은 달걀 반개 호두 3알 내지 4알. 녹차 한 잔 달걀 섭취 30분 후. 오후 간식으로는 가볍게 삶은 달걀 반개 정도면 충분해요. 호두와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답니다. 저녁 식사. 버섯 달걀국.
현미밥 반 공기, 구운 생선 한 토막, 나물 반찬.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달걀국으로 가볍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는 달걀 섭취 시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달걀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요. 달걀을 드신 후 두드러기,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달걀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루 3개 이상 지속적으로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칼로리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달걀 자체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주의하세요. 고지혈증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세요. 신장 질환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달걀은 정말 경제적인 식품이에요. 다른 단백질 식품들과 비교해보면 가격 대비 영양가가 뛰어나죠. 100g당 단백질 함량으로 따져보면 달걀만큼 가성비 좋은 식품을 찾기 어려워요. 또한 달걀은 요리 방법이 무궁무진해서 질리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간단한 삶은 달걀부터 시작해서 달걀찜, 달걀말이, 달걀볶음밥까지 정말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달걀의 놀라운 건강 효능부터 올바른 섭취 방법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달걀 하나에 이렇게 많은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달걀이 얼마나 중요한 식품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심장 건강, 뇌 건강, 눈 건강, 근육 건강, 면역력까지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는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루 1-2개의 달걀을 꾸준히 드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버섯 등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반숙이나 달걀찜으로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해요. 날달걀이나 과도하게 기름진 조리법은 피하세요. 앞으로는 달걀을 그냥 영양 좋은 식품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세요. 매일 아침 달걀 한 개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건강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값진 것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장수 비법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달걀 요리 노하우나 궁금한 점들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